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. 오세영 시인의 8월이라는 시가 문득 와닿는 날입니다.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쯤 녹음에 지쳐 단풍 드는 가을산을 생각하는 달이다. 그리고 보니까 벌써 다음 주면 9월입니다. 미국에서는 9월 초 네이버데이를 기준으로 계절을 나누기도 하는데요. 지난주도 참 무더니 더웠죠. 아침 저녁 조금은 선선해졌지만요.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. 계절의 막바지에서 기지개 켜듯 팔을 한껏 위로 쫙 스트레치하면서요.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더위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요즘입니다.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짐승이나 곤충, 식물 같은 것들에 비해서 오히려 좀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. 자연이 제일 먼저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가을의 전명사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? 코스모스, 허수아비, 황금 들판, 귀뚜라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. 가을의 전명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. 뭐니 해도 고추잠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데 벌써 고추잠자리가 보이던데요. 요즘 더웠잖아요. 그 무더위 속에서 사뿐히 날아다니는 고추잠자리를 보면서 아, 가을이 멀지 않았구나.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. 며칠 전에는 모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하게 됐어요. 채 성충이 되지 않은 이 빨간 고추잠자리 참 이쁘잖아요. 연못가를 한가로이 떠돌고 있더라고요. 윙윙 비행하다가 초록빛 수초에 사뿐히 내려앉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처럼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서 참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에서요. 새가 되지는 못할 망정 고추잠자리처럼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문학으로 또 시 한 편으로 세상을 나누고 세상을 읽는 시쿵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고추잠자리처럼 여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시쿵 문 활짝 열겠습니다. 올해의 말복은 지난주 8월 16일이었죠. 그럼 입추는 언제일까 해서 찾아봤어요. 올해 입추는 8월 7일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말복보다 한 주 반 정도 먼저 입추가 있는 거예요. 그 얘기는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가을이 와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. 가을이 왔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. 입추는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. 그런데 입추 때 사실 가장 더운 날씨예요. 태양이 90도인 하지일 때가 제일 더운 것이 말이 되는데요. 입추가 더 더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. 그 이유는요. 지구가 뜨거워지고 식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하루 중 최고 기온이 해가 제일 높이 떠 있는 오후 12시가 아니라 오후 2시와 4시 사이와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. 입추 무렵이 1년 중 제일 더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. 입추 내에 더 춥다고 느끼는 것과 비슷한 원리겠죠. 가을은 벌써 와 있습니다.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. 밤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. 실록은 실록인데 왠지 사각사각 바람에 마른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. 또 연못 위를 떠도는 귀뚜라미. 그들은 인간들보다 먼저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을 눈치채는 존재예요. 우리보다 먼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. 그것들과 맥락이 비슷한 시를 한 편 골라보았습니다.
시쿵이 문학 프로인지라요. 또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인지라 시쿵을 하다 보면요. 김은자 씨 본인 시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하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. 제 시를 소개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겸언쩍기도 하고요. 될 수 있으면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의 시를 소개해 주고 싶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. 8월이 가기 전에 소개해야 할 시가 제 시 중에 있어서 오늘은 저의 시 한 편을 나눠볼까 합니다. 제목은 내용을 잘못 파악하거나 틀리게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이죠. 오독입니다. 오독 김은자 8월이 거짓말을 한다.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더운 귓볼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맹세를 한다. 찜통 더위 속 외도는 시작되었는데 불나방처럼 죽을 듯 달려드는 말매미 소리. 문득 나무 꼭대기를 올려다보니 노랗게 물든 단풍잎 한 개가 양심 선언 중이다. 보라,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사이에 남는 것은 오독뿐이다. 가을이 코앞에 와 있는데 떠나지 않을 것처럼 벙긋벙긋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 여름 꽃들을 보아라. 이 시는 저의 세 번째 시집 비대칭으로 말하기에 실린 시입니다. 몇 년 전에 너무 더운데 여름은 가지 않은 것 같고요. 좀 스스로 좀 희망을 갖고 싶어서 쓴 시입니다. 희망과 오독이라는 것이 좀 상치가 돼서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시인데요. 저의 자작시니만큼 시작 노트처럼 시를 풀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장입니다. 8월이 거짓말을 한다.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더운 귓볼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맹세를 한다. 이건 또 무슨 소리? 8월이 거짓말을 하다니? 이 푸른 실력을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? 라는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. 그런데 말이에요. 아까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요. 입추가 8월 7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시귀는 공감이 갈 겁니다. 분명 입추는 8월 초인데 서류상으로는 가을은 왔는데 아직 이렇게 덥단 말입니다. 푸른 잎들, 저 실록들을 보면 정말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. 마치 떠나지 않을 것처럼요. 마치 영원히 푸를 것처럼, 사랑의 맹세처럼,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. 다음 쉽기 감상해 보겠습니다. 찜통 더위 속 외도는 시작되었는데 불나방처럼 죽을 듯 달려드는 말매미 소리. 문득 나무 꼭대기를 올려다보니 노랗게 물든 단풍잎 한 개가 양심 선언 중이다. 누가 알겠습니까? 그 속을, 벌써 짐을 싸고 돌아앉은 그 8월을 누가 알겠습니까? 벌레소리 시끄럽고 더위가 뭉친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도록 썩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8월이잖아요. 그러나 그건 우리들의 짧은 소견이고요.
문득 올려다보니까요, 거대한 나무 저 꼭대기 끝에 색바란 물든 단풍잎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. 한번 지금이라도 찾아보세요. 꼭 한두 개 보입니다. 뒷마당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벌써 잎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. 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면요, 그중 몇 개는 꼭 색이 바래 있습니다. 그래도 우리는 이 더위가, 이 순간이, 이 지난 실록이 요즘 같아서는, 이 더위 같아서는 물러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. 8월은 겉으로는 무덥고 뜨겁지만, 겉으로는 실록이고 푸르지만 분명 여름을 정리하고 있는 달입니다. 날은 푹푹 찌는데 색이 든 잎 하나를 보니까요, 오히려 희망이 생기더라고요. 어머, 이것 봐라. 방 빼는 중이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네 싶었습니다. 다음 시입니다. 보라.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사이에 남는 것은 오독뿐이다. 가을이 코앞에 와 있는데 떠나지 않을 것처럼 벙긋벙긋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 여름꽃들을 보아라. 산다는 건 어찌 보면 오독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어요. 오독이란 뜻이 그렇잖아요. 내용을 잘못 파악하거나 틀리게 이해하는 것. 거기에서 이별이 생기고, 거기에서 상처가 생기고,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만 시간은 가고 있다는 것, 계절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.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오독. 오독 때문에 살아가는 힘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 거 보면요, 인간의 삶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. 가을이 코앞에 와 있는데 영원할 것 같이 행동하는 여름. 도대체 이 더위는 언제 가시는 거야?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. 그렇지만 달력은 벌써 입추가 지났고요. 아직도 꽃을 피우는 여름꽃들, 붉기는 또 얼마나 붉고 농염합니까? 그 여름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상황을, 시대를, 관계를 오독하며 생기는 그 힘으로 피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,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. 여름 속에서 가을을 본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. 시 한 편으로 시야를 참 멀리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. 우리는 이렇게 시 한 편으로 여름 속에서 가을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 남는 장사죠. 8월 말, 딱 이때쯤이 무덥고 뜨겁지만 계절을 정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. 계절도 계절이지만 자연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욕망으로 꽉 차서 복잡해진 것들, 풀어낼 수 없는 것들, 증폭만 시키고 다듬지 못했던 것들, 미니멀라이즈 시키고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계절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해설과 감상이 끝나면 보통 시인들의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 시는요, 저의 자작시라서 특별히 프로필 내세울 것도 없고요. 시를 한 번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. 해설을 듣고 시를 들으면요, 시가 더 마음속에 깊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오독, 김은자. 8월이 거짓말을 한다.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더운 귓볼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맹세를 한다. 찜통 더위 속 외도는 시작되었는데 불나방처럼 죽을 듯 달려드는 말매미 소리. 문득 나무 꼭대기를 올려다보니 노랗게 물든 단풍잎 한 개가 양심선언 중이다. 보라,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사이에 남는 것은 오독뿐이다.
가을이 코앞에 와 있는데 떠나지 않을 것처럼 벙긋벙긋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 여름 꽃들을 보아라.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, 문학의 전문화,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의 시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. 문학 뉴스 혹은 또 문학 저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. 한국 문단의 문예지가 몇 개쯤 되나요? 라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요, 수백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문학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? 듣도 보도 못한 개간지에 글을 싣거나 또 상을 받으면요,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문학상도 사실 수두룩합니다. 물론 초보 작가들에게 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. 그런가 하면 시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? 전 세계에서 시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기도 합니다. 문단에서도요, 잘 나가는 스타 시인이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문예지에 시 한 편 싣기도 힘들고 책도 자비로 출간해야 하는 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박수자 시인의 시집 나는 B급 작가다 라는 시집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한국 문단을 아주 잘 조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박수자 시인의 시집 나는 B급 작가다에 실린 대표시가 나는 B급 작가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쓰라고 쓰면 뭘해 눈썹을 그리고 주름살을 펼수록 돈이 드는 걸. 내 돈으로 시집 내고 문학상 준다고 은근히 팁을 요구하는 당신. 오늘의 주목받는 시인 100명. 주목받는 시인은 돈을 내란다. 쪽파 한 단 사다가 이마를 벗기면 얼마를 줄까? 매운 눈물 콧물 흘려대며 한 10단 까면 눅눅한 시심이 꼿꼿이 설까? 밤에 벌 서면서 토끼 눈 복사한 내시는 돈을 내란다. 출판회에 와준 그대들에게 꾸벅. 내시를 읽어주었던 당신들에게 꾸벅. 내 앞을 가로질러가는 땅값에게. 세월에게 잘도 비켜가는 로또에게 꾸벅. 시를 쓰면 쓸수록 돈이 드는 나는 B급 작가다. 웃음이 터지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시입니다. 문단과 시인들의 슬픈 현실을 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. 참 이것도 용기인데요. 이 시의 제목이 나는 B급 작가다인데요. 부제를 하나 단다면요, 시로 밥을 만들지 못함으로 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박수자 시인의 시집 나는 B급 작가다. 이 시집은요, 그 흔한 평론가나 중견 시인의 추천도 발문도 없습니다. 저도 가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해설, 추천 따위 뭐 이렇게 형식적인 거 빼고 날 것으로 책을 펴내고 싶다.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 수필집은 그렇게 간행한 적이 있어요. 다 빼고 수필만 실어서 슬픔은 발끝부터 물들어온다. 그 수필집이 바로 그런 수필집이기도 한데요. 박수자 시인은요, 그 흔한 문화센터 출신의 아줌마 시인도 아닙니다. 국문학을 전공했고 예술학 석사고 박재삼 시인의 추천을 받아서 등단한 시인입니다. 한국문인협회 국제팬클럽 회원, 용인문화원 부원장, 용인예총 부회장, 명지대 문창과 강사. 어떻게 보면요, 지역사회에 화려한 경력을 다 갖고 있는 시인이기도 해요. 추천사 써줄 중견 시인 하나 섭외 못했을까요? 맘만 먹으면. 시집을 내면 시인들이 소감을 피력하는 시인이 말이 있습니다.
그녀의 시집 첫 페이지를 열면 시인의 말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. 내용은 이렇습니다. 밤새워 쓴 시임에도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분노가 삶 속으로 치고 들어온다. 나의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각고의 삶이 당당한데 왜 엎드려야 하느냐 말이다. 자존심이 고개를 번쩍 치들었다. 쉬운 언어로 삶의 본질을 꿰는 고수들의 수준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시작이다. 타고난 시인은 아니다. 다만 살아있는 날들의 꼼지락거림이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. 뛰어나지는 못해도, 시로 밥을 만들지는 못해도 시인은 시인이라고 올곧게 항변하는 모습에서 나도 저렇게 날 것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등단을 하고 또 시인이 되고요. 일정 기간이 지나서 시집이나 소설집 등을 출판하게 됩니다. 모든 작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소위 잘 나가는 스타 작가가 아니면요. 사실 요즘은요. 거의 자기 돈으로 자비 출판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. 발문, 해설, 추천서, 아쉬운 소리 하면서 또 수고료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요. 박수자 시인의 말처럼 왜 밤새워 피땀 흘려서 쓴 시인데 내가 엎드려서 전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이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? 왜 눈물과 땀으로 얼룩 습작의 세월이 당당한데 왜 엎드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?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인데요. 안 팔리는 책 자비 출판에 자존심도 상하고 말 많은 세상에 말 보태고 있는 건 아닌가? 책이 소음이라는데 소음 하나 또 만드는 것 아닌가? 이런 자책도 앞설 테고요. 그렇다고 해서 시를 쓰는 일을 어떻게 멈추겠습니까? 이럴까 저럴까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시로 밥은 먹고 살지 못했지만 여지껏 시에 몰두한 것 하나로 당당하게 독자 앞에 서고 싶다라는 시집이었습니다. 용기 있는 시집이죠. 시인 자신이 나는 B급 작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? 자신감 없으면 사실 그런 말 할 수 없거든요. 문단에도 문인들에게도 그런 용기와 진정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. 언제부터인지 모르게요. 오롯이 시로, 글로 독자 앞에 다가섰던 문인들이요. 요즘에는 뭐 이렇게 몰고 다니는 군단도 많아지고요. 이 군더더기가 좀 많아졌어요. 글 한편으로, 시 한편으로 오롯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작가들이 얼마나 살맛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나눠본 소식이었습니다. 문학을 나누고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오늘도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. 더위가 약간은 좀 꺾인 것 같기도 하고요. 한 주 동안 행복한 날들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.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.